네, 추운 날씨만큼이나 국회가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내일 예산안 합의 처리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중단한다. 패스트트랙법 정기국회 이후로 미룬다. 자, 정치권을 질타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실감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방송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거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출마 당시 제출했던 의정계획서를 토대로 직접 자신들이 제시했던 5대 핵심 공약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인환 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네, 오늘은 경기 지역 대표 정치 1번지 수원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 2명씩을 묶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꼭 지역을 묶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수원시가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입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부터 시작할까요? 네, 김영진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책 특보 등에서 활동을 했고 8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먼저 김영진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구 경기도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국내 최초 친환경 노면 전차 신설 수원 화성 트램. 공약 2. 역사와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체험하자 정약용 과학관. 공약 3. 교육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학교 내 성면 교체. 공약 4. 노후 주택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합니다. 공약 5. 청년 창업 상상 공간을 위한 아이디어 팩토리 설립. 지금까지 김영진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5대 핵심 공약을 들으니까 우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수원이 대표적인 문화 관광 도시니까 자, 여기에 적합한 그런 공약을 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수원 화성 트램이라든가 정약용 과학관 등이 눈에 띕니다. 5가지 핵심 공약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김 의원은 특히 지역 공약 5가지를 모두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1순위, 2순위 공약에서 역사나 관광, 문화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학창 시절을 수원에서 지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3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8달 지역에만 30곳이 넘는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요 정책으로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5대 공약 중에 아래 순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공약 4. 노후주택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합니다. 공약 5. 청년 창업 상상 공간을 위한 아이디어 팩토리를 설립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역 특성과 상황에 밀착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8달 지역은 구도심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도시 재생이라든지 도시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노후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것, 또 그리고 유휴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해 창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밀착형 공약들이 제시됐습니다. 네. 자, 공약은 참 네이밍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약 5를 보면 청년 창업 상상 공간을 위한 아이디어 팩토리 설립. 아이디어 팩토리 공약 실천 잘 됐습니까? 네,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지난 2016년 10월에 청년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곳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매년 창업 공간이 필요한 분들 또 이곳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설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소모임부터 청년학교, 면접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 홍보가 부족한 건 아쉽습니다. 앞으로 산학연이 함께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정 감점을 하려다 만점을 드렸습니다. 네. 자, 노후주택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한다. 이게 공약 4번째인데 역시 수원이 관광의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것도 같습니다.
네, 우선 이 팔달구 지역 내에서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이 세 곳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책을 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만큼 앞으로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 성격에 맞는 게스트하우스로 양성하는 것이 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국내에서는 이 다소 이것이 이 특혜로 비춰지는 이 국민적 정서를 넘는 것이 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공약을 보니까 친환경적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학교 내 성면을 전면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네, 저희가 이 공약 실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네. 우선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팔달굴 지역에서는 8개의 무성면 학교를 제외하고 이 27개 교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에 이 15개 학교가 이 성면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나머지 학교만 추가로 좀 작업이 이뤄지면 이 공약이 최종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공약 두 번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사와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을 체험하자. 정약용 과학관을 만들겠다. 뭐 정약용 아까 수원 화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수원 화성을 설계한 또 그 건축 과정에 사용될 기증기를 또 발명한 정약용 과학관. 예. 이것도 수원의 지역 상황과 아주 밀접한 공약이었죠. 이게 눈에 띄기도 해서 저희가 이 명칭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없어서 되게 의원실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곳인데요.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 팔달 문화센터로 추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 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이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한 만큼 이 정상적인 추진은 가능하다는 게 이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이제 경기도 예산 20억까지 만약 확보가 되면 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공약 1로 가봅니다. 국내 최초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국내 최초의 친환경 노면 전차를 신설하겠다. 수원 화성 투램입니다. 이른바. 이 공약 잘 되고 있나요?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제일 관심이 가는 공약이실 텐데요. 수원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예, 가졌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 추가 노선 선정을 위해서 10월부터 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 중인데요. 김 의원이 트램 도입에 필요한 법안 3개 가운데 이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결국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 문제가 이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평소 소신과 철학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왔고 실제 그 말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그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트램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 트램 관련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한 법안 3개를 개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에서 남문, 북문까지 이어진 길이 너무 좁아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현재상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다른 지역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네. 말이 아니다. 현장이다. 바로 유권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인환 기자가 판단했듯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줬는데 물론 통계치를 기반한 그런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시갑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알아봅니다. 지역구 경기도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의 수원의 위상 재정립. 공약 2. 백년대계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와 교육 특구 건설. 공약 3.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공약 4.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차별 없는 복지 시스템 구축. 공약 5. 125만 인구 수원 위상에 맞는 안전 행정 서비스 강화. 지금까지 이찬열 국회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찬열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을 들어보셨는데요. 100년대계 교육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 125만 인구 수원에 맞는 안전 행정 서비스. 좀 공약이 주제가 크고 굵직굵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우선 이 의원의 경우 상당히 공약에서 큰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네. 삼선 의원인 만큼 조금 노하우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역 공약의 경우 교통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행정 서비스 강화의 경우 큰 틀에서 공약을 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완성도가 높았던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역시 공약 5번째부터 올라가 봅니다. 125만 인구 수원 위상에 맞는 안전 행정 서비스 강화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수원에 맞는 안전과 행정 서비스 강화라고 정했는데요. 이 세부 추진 과제만 시의 법적 지위 승격, SKC 소음막치 문제 개선, 이 안전마을 추진, 이 수원 소방서 증설 등 이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검증을 해봤는데 안전마을과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이 수원 남부 소방서 설립은 이행이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고요. 다만 현재 수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여전히 좀 진행 중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언급된 내용인데다 이 100만 도시가 계속해서 이 경기 지역에서 추가로 생겨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에서 특례공까지 좀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이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쉽게도 이 SKC 소음과 악취 문제의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업체와 이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세부 과제가 많았던 만큼 이 큰 감점보다는 이 세부별로 약간의 감점으로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공약 4번째가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차별 없는 복지 시스템 구축. 이게 상당히 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실천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 사순위 공약에도 세부 실천 과제로 무려 8가지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으로 우선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육아휴직 급여 일부 인상과 최근에 이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체감도는 떨어지지만 이 중앙정부가 보육 예산을 100% 투입하는 것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이 노인복지시설과 이 청소년 단체 등에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일모를 우선 연장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쉬운 부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24시간 영유아 돌봄 체계 마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와 논산에 이 설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 경기도와 수원 지역에는 앞으로 좀 추가 확대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담순 업무에 대한 어르신 10% 우선 지업도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고요. 대한노인의 장안구지의 환경 개선, 소득의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 균등 지급 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3번째 3순위 공약,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국정 과제와 지역 과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소상공인하고 지역 주민 우선 채용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우선 이 화재보험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요. 이 수원 롯데몰 등 협약 체계를 통해서 이 수원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다소 확보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KT엔진의 제주창 부지에 대한 중견기업 유치 또 이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에서는 이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이 공약의 교육 분야였습니다. 100년대계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와 교육 특구 건설. 이것도 상당히 굵직한 공약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이 국립원의 특작원 내 부지를 이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요. 이 의원은 우선 올해 이 하반기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에듀타운 특가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2022년까지 이 6개 지구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해당 지역에 이 한 스포츠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경제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할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초중고 환경 개선 부분이 있는데 이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강당 설치가 이루어졌고 컴퓨터 일부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 특별 교부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 누구라도 가장 윗순위에 올려놓는 공약, 그것이 바로 교통이죠. 자, 이찬열 의원도 사통팔달 교통중심지 수원의 위상 재정립을 공약으로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진행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김영진 의원 그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다른 것은 이 노면 전차의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차 공약에도 보셨듯이 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가운데 이 수성중 사거리역은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가장 핵심 공약으로 볼 수 있는 인덕원 수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드디어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예정이고요. 또 2026년에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 성균관대역 개발 사업 완공, 수원발 KTX 사업도 조기 착공으로 오는 2024년에는 아무래도 이 교통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균관대 역사는 이미 올 1월달에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인동원 수원동탄 복선 전철은 이제 올 6월달에 지반 조사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제가 약속한 경기 남부 한 400만 이상의 도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KTX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내리 3번을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제게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장안구 역사에도 없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의 소신 또 저의 의리, 뚝심으로써 수건 사업들을 끝까지 해내서 어제보다 발전된 우리 장안구의 모습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열 의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굵은 정책이니만큼 실천이 힘들지만 또 과감한 시도를 해본 발자취도 또 느껴봅니다. 경기방송은 해당 방송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음 주에도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 공약 분석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인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